안녕하십니까. 검찰소환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준강제추행, 또 음주나 수면 상태에서의 어떤 그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검찰 출신 법무사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은 범죄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단순한 기억 상실인 알코올 블랙아웃에 불과한지, 아니면 의사결정 및 저항 능력이 상실된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원은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가 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및 경찰 등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법리에 따라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법규와 법리인데요. 형법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이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또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법리입니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의미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을 원치 않은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 요건인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또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됩니다. 자, 음주로 인한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의 구별입니다. 법원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 개념을 참고하여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 상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가화음으로 인해서 특정 시점의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기억 장애를 의미하며, 이것만으로는 심신 상실 상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의식 상실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수면에 빠지는 등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서 심신 상실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 형성 능력이나 치매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이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적 판단 기준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두고 의식 상실이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평소 주량, 음주 후 기억 장애 경험 여부, CCTV나 목격자를 통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또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수면 상태를 이용한 경우인데요.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는 법원에서 명백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든 동료의 군인이나 호인병을 추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상태성을 근거로 군인 등 준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버스에서 잠든 승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범행 장소가 공중 밀집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자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이상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가 아닌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적합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를 이용한 경우인데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는 대법원의 종합적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판단됩니다. 대학교 선배가 만취한 후배를 추행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량, 또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의 관계상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성적 접촉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자, 범행 중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 법적 처리입니다. 중강제추행 범행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 한거불능 상태가 종료된 이후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에 이루어진 추행 행위는 중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할지 여지가 있으나 이는 앞서 기수에 이른 추행 행위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시간적 장소적 연속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따로 미술죄로 의율하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중강제추행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법무사 의견입니다. 중강제추행죄의 성립의 쟁점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증명한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수면 상태에서는 명백한 한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반면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은 면밀한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 불송치 이시정서, 피고인 의견서를 통해서 이를 주장하거나 방어할 때는 검찰 출신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제시한 종합적 판단에 따라 사안에 유리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른 관련 법리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